안녕하세요. 지우맘입니다. 자, 이제 코비드가 종식되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많은 이 여행 덕후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 23개국 정도를 여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갓보도 아니고 멀리 살면서, 그리고 휴가 기간 때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가족을 만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는지, 그 항공권을 구매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 사시는 교민분들은 이미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주를 플랜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향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꿀팁을 완벽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뉴질랜드가 조금 약간 지리적으로 맨 끝에 있기 때문에 항공권도 한국에서 비싸고, 그리고 옵션도 많이 없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유일한 때까지 에어 뉴질랜드가 코비드 전에 인천까지 직항 노선을 런칭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거의 대한항공이 독점 노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뉴질랜드에 살면서 약간 호구된 느낌? 이런 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좀 이용해서 그동안 이제 좀 해외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는 에어 뉴질랜드의 스탑오버 지점을 노려라. 자, 에어 뉴질랜드 저는 아랍에미레이트를 타보진 않았지만 그거 빼고는 정말 원 오브 탑,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으로 일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가족을 만나야 되는 이 과정에 스탑오버 지점 가까운 데를 거쳐서 거기서 한 3, 4일 정도 여행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 여행 방법이 물론 항공권이 저렴하긴 하지만 이 귀차니즘 이 분들에게는 통하지는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에어 뉴질랜드가 한국 근교로 가는 노선은 뭐 싱가포르, 일본은 오사카도 가고 위에 그 도쿄도 가고요. 그리고 상해, 홍콩, 타이페이 뭐 이 정도 노선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지점들을 거의 전부 다 한두 번씩 스탑오버 해서 한 2, 3일 정도 놀다가 그리고 한국 들어가고, 그래서 갈 때는 싱가포르 들렀다 가고 올 때는 뭐 일본 들렀다 가고 이거를 한 여러 회 했어요. 근데 한국 가는 티켓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 한국 가는 거랑 거의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빨리 잘 끊으시면 왕복해서 뭐 한 80만원? 이 정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지점에서 한국까지 가는 건 에어 뉴질랜드가 없으니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 들렀다가 에어 뉴질랜드 직항 타고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놀고 거기서 뭐 아시아나 타고 한국 들어간다든지 이런 노선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저는 대한항공 가장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 대한항공을 이용을 해서 뉴질랜드에서 출발해서 인천을 찍고 제 상국을 여행하실 때는 첫 번째 서울이 인천이 스탑 오버 지점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대한항공 노선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계시다가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을 달리하는 오픈조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노선을 저희가 처음에 유럽 여행을 갈 때는 오클랜드에서 인천 찍고, 자, 그리고 유럽 가는 티켓, 런던까지 가는 비행기를 다음날 잡아 타고, 그러면 런던에서 여행을 하고, 자, 그리고 스페인까지 넘어가서 마지막은 프랑스 파리로 와서 파리에서 돌아올 때는 인천으로 오는 티켓을 끊으셔가지고 타고, 그리고 인천에서 뭐 한 10일 정도 뭐 이렇게 가족들도 만나고 일도 보고 하다가 다음번에 이제 오클랜드로 돌아오는 일정이죠. 이럴 경우에는 런던으로 인해서 파리에서 아웃하는 오픈조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두 가지 꿀팁은, 자, 오클랜드에서 11시간 30분, 뭐 12시간 비행기 타고 인천에 도착했어요. 보통 저녁에 도착하거든요. 당일날 출발하는 유럽 노선이 없어요.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미안해, 쏘리, 우리 다음날 런던으로 가는 거 있으니까 뭐 대기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네? 그러면 호텔을 제공해줘요. 이걸 STPC라고 하는데 스탑 오버 페이드 바이 캐리어죠. 이거를 해주는 항공사도 있고 안 해주는 항공사도 있고, 이걸 신청하는 방법이 뭐 출발 몇 시간 전에 해라, 아니면 출발하고 공항에서 해라,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항공사를 이용하시는지, 그리고 직접 항공사를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약간 번거로운 과정이 있긴 한데, 그래도 why not? 네. 자, 그러면 제가 런던을 가기 전에 하루 인천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인천 하얏트 숙소를 제공받았고요. 그러면 이 숙소하고 다음날 뭐 아침 그리고 호텔까지 가는 셔틀 모든 게 다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녁에 도착해서 하루 쉬다가 다음날 뭐 오후 아니면 뭐 아침이 됐죠. 그리고 런던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이 트립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저희가 처음에 유럽 가는 거는 개인당 1,400불을 냈어요. 뉴질랜드 달러로 1,4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거든요.
정말 괜찮죠. 물론 일찍했기 때문에 제가 얼리버드로 좀 싼 티켓을 구입한 건 있어요.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전체 트립에 대한 마일리지를 또 적립을 해줘요. 그래서 한 이렇게 해서 2회 정도만 온 가족이 유럽이나 뭐 어디 동남아 갔다 오고 나면은 정말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쌓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 여행에는 한 명한테 몰아주는 또 기회도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여행을 했던 건 이 대한항공을 타고 방콕하고 그러니까 태국하고 베트남을 여행을 했죠. 자, 오클랜드에서 출발합니다. 인천에서 하루 자고요. 이때는 송도 어디 호텔을 또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면 송도에서 장도 보고 좀 쉬다가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방콕까지 내려갑니다. 방콕에 가서 이제 저희가 알아서 그거는 이제 여행을 또 어렌지를 해서 뭐 태국 여행 한 일주일 하고 그리고 저가 타고 베트남 넘어가가지고 베트남에서 또 일주일 정도 여행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대한항공 직항 하노이 출발 인천을 잡아 타고 와서 또 인천에 내려가지고 서울에서 한 10일 정도 일 보고 다시 오클랜드로 오는 거 이걸 1,040불 약 85만 원 주고 모든 왕복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신났죠. 다음 해에는 그래서 이태리랑 스위스를 갔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타고 오클랜드 출발해가지고 인천 찍고 다음날 로마 가는 비행기를 잡아 타고 그래서 또 이태리 여행하고 거기서 기차 타고 취리에 넘어가서 왜냐면 취리하고 인천까지 오는 대한항공 직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때는 그 취리에서 또 직항 타고 인천으로 와서 거기서 또 가족들 만나고 일주일보다 다시 오클랜드로 이거 티켓을 또 1,380불인가 세금 포함해서 한 120만원, 125만원 이걸 주고 한 거죠. 그래서 3회 계속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여행을 좀 다니고 휴가 때마다 한국도 들르고 제 3국도 가고 이런 일정을 해서 뉴질랜드 살면서 거의 한 20몇 개국을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근거리 뭐 호주나 피지 같은 경우에는 텀방학 때 약간 뭐 일주일 이내로 저희 여유나 이렇게 금액적인 게 시간이 되며 시간과 뭐 금액적으로 충분히 되며 이런 데는 짬짬이 이게 여행을 다니긴 했는데 이렇게 긴 여행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꿀이지 않나요? 언제 이 코비드는 종식이 될까요? 근데 이게 미주나 캐나다 사시는 교민분들은 워낙 유럽도 가깝고 한국 가는 티켓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옵션도 많고 해서 별로 사용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꿀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캐나다 살다가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러면 이 대한항공의 이 나이스한 티켓을 이용을 하겠죠? 네. 근데 비행이 너무 길어서 싫어요. 그리고 굳이 한국을 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아마 저희 같은 입장에 해외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팁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 아까 제가 동남아까지 갔다 오는 게 거의 뭐 1,050불 이렇게 샀기 때문에 100만 원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클랜드 왕복하는 것보다 오클랜드에서 인천 왕복하는 항공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티켓을 사서 한국만 가면 안 되나요? 네, 안 되세요. 이게 총 4개 루트가 있잖아요. 1번 오클랜드에서 인천, 2번 인천에서 방콕, 3번 방콕에서 인천, 4번 인천에서 오클랜드. 근데 이 중간에 물론 1번은 당연히 여행을 하시겠죠. 2번이나 3번 중간 여행을 캔슬하실 경우 그 다음 여행이 줄줄이 캔슬이 돼요. 그러면 다시 잡고 하는데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뭐 페널티하고 항공 차액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안 되시고 그런데 저 다시 뉴질랜드에 안 돌아올 거예요. 근데 한국 들렀다가 뭐 태국 여행 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마지막 4번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국 여행 하시고 한국 들러서 거기서 그냥 쭉 계시고 다시 오클랜드는 안 오셔도 돼요. 환불 생각 안 하시더라도 훨씬 더 항공권이 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생기고요.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나름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코비드 종식되면 항공사들이 스케줄도 조정하고 가격도 막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본 루트나 스케줄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코비드가 종식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제가 너무 여행 덕후라 사실 시대를 잘 타고 났으면 빠니보트 못지않은 여행 유튜브가 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보통 여행 유튜브들은 남자애들 오지로 많이 가는 거니까 나한테 허튼 꿈을 꾸지 말래요. 그리고 애들도 줄줄이 달려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여행 유튜브가 되는 거는 포기를 했고 그래도 여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또 캐나다에 살면서 어떤 식으로 여행 컨셉을 조금 잡아서 유튜브로 또 보여드릴지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제 꿀팁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